오늘 분석할 경기는 3월 26일 목요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해외 축구 내 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창원 LG입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시즌 수비 로테이션의 허점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선두 창원 LG를 상대로는 올 시즌 3승 2패로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안방에서 열린 두 차례의 LG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선두 킬러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최근 홈 3연승의 기세를 이어가며 시즌 마지막 홈 연전을 승리로 장식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인사이드 수비의 미흡함과 체력 저하에 따른 후반 수비 붕괴는 여전히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창원 LG는 리그 선두다운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협력 수비를 자랑합니다. 타마요와 마레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장악력은 가스공사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다만 유독 가스공사의 외곽 중심 전개와 변칙적인 흐름에 고전하며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최근 타마요가 슬럼프를 벗어나 4쿼터 해결사 능력을 회복한 만큼 원정 경기 초반의 득점 기복만 줄인다면 안정된 수비 구조를 바탕으로 가스공사의 후반부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홈팬들의 응원을 얻고 초반 화력전을 주도하겠지만 결국 3쿼터 이후 LG의 체계적인 수비와 세컨드 찬스 억제 능력의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이 활발하게 터지는 오버 양상 속에서 LG가 뒷심을 발휘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GS칼텍스입니다. 현대건설은 정규리그 2위를 확정 지은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플레이오프를 준비했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우려됐던 주포카리의 컨디션이 회복세에 있고 아시아 쿼터 자스티스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와 여제 양효진의 중앙 장악력은 단기전에서 큰 무기입니다. 특히 국가대표 세터 김다인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홈 경기 3연승의 기세를 앞세워 1차전 기선 제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막판 후보 선수들을 기용하며 주전들의 체력을 비축한 점이 이번 총력전에서 강력한 에너지 레벨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GS칼텍스는 직전준 플레이오프에서 흥국생명을 3대1로 꺾고 올라오며 파죽지세의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 최정상급 아포짓 실바가 준피오에서도 42득점을 몰아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아웃사이드 히터 레이나와 유서연의 지원 사격도 준수합니다. 다만 단판 승부 후 단 하루의 휴식만 취하고 수원 원정길에 올라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하며 실바에게 집중된 공격 점유율과 레이나의 기복 있는 리시브가 현대건설의 날카로운 서브에 공략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바가 현대건설의 높은 블로킹 벽을 뚫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력과 높이에서 현대건설이 우위에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현대건설의 주전 라인업은 준피오 혈투를 치르고 온 GS칼텍스를 활동량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실바의 화력은 여전하겠지만 양효진을 필두로 한 현대건설의 높이가 실바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1차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베트남 대 방글라데시입니다.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 부임 이후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직선적 역습에 최적화된 모습입니다. 3선에서 탈취한 공을 응우엔 꽝하이가 원터치로 연결하고 팜투안 하이의 침투와 응우엔 티엔 린의 박스 안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복잡한 빌드업보다 공수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전방 압축 전술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이선의 창의성이 동남아시아 수준을 상회합니다. 볼 탈취 직후 수비가 정렬되기 전 파이널 서드를 타격하는 간결한 루트가 이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방글라데시는 4-2-3-1 시스템으로 수비 숫자를 확보한 뒤 호세인을 활용한 역습을 노리지만 고질적인 마지막 패스의 세밀한 부족이 발목을 잡습니다. 샤크화잼 키르민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려 해도 파이널 서드 진입 직전 킬 패스의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 블록이 재정비될 시간을 허용하곤 합니다. 리도이가 3선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나 베트남처럼 빠르고 직선적인 전개에 노출될 경우 포백 라인의 커버 범위가 흔들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볼 운반까지는 가능해도 마무리 장면을 만드는 정교함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개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김상식 감독 특유의 직선 전술은 방글라데시의 느슨한 역습 차단선을 무너뜨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꽝하이의 배급과 티엔 린의 결정력이 시너지를 내며
베트남이 경기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몰도바 대 리투아니아입니다. 몰도바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의 짧은 패스 교환 후 전방으로 꽂아 넣는 직선적 종패스가 매우 날카로운 팀입니다. 요니타가 중심이 된 미드필더진은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니콜라에스쿠와 안쪽 채널을 흔드는 포스톨라키를 향해 단번에 기회를 창출합니다. 특히 공격이 끊긴 직후에도 강력한 세컨볼 경합을 통해 공격권을 유지하는 집요함이 돋보입니다. 수비가 덩열되기 전 파이널 서드를 타격하는 간결한 루트와 전진 압박의 강도를 고려할 때 홈 2점을 살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기대됩니다. 리투아니아는 5-4-1 전형으로 수비 블록을 낮게 설정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최전방의 파울라우스카스가 롱볼 상황에서 버텨주는 힘이 좋고 실브카와 보로비오프가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수비 저지선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느린 좌우 방향 전환 속도입니다. 중원에서 패스 숫자는 확보하더라도 전환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어지면서 상대 수비가 정비할 시간을 허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느린 템포는 몰도바처럼 빠른 종패스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수비 간격 유지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개 속도와 의사결정의 간결함에서 승패가 갈릴 경기입니다. 리투아니아의 낮은 수비 블록은 몰도바 요니타의 정교한 종패스와 니콜라에스쿠의 침투 앞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몰도바가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리투아니아의 방패를 뚫어내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경기는 몰도바 베트남 현대건설 창원 LG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오늘의 조합픽은 텔레그램과 가족방에서 공유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